하늘에는 태양이 뜨거운 빛을 뿜어댑니다. 구름은 생겼다 사라지며 이따금씩 비를 내리죠. 공기는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는 끊임없이 일렁이며 파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의 지각판도 매년 수센티미터씩 이동하며 이따금씩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저 거대한 바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빗물에 닳고 바람에 깎여나갑니다. 세상 만물에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시시각각 변하며 끝없이 이어진 변화는 현재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늘 변화하며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까요? 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라서 잘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이런 모든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하는 기계, 이른바 연구기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연구기관에 대한 꿈은 고대 그리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됐는데 아르키메데스나 보일과 같이 당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과학자들도 연구기관 제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매달렸을 정도죠.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연구기관에 대한 환상을 완전하게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19세기에 정립된 연력학 법칙이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고립계의 에너지는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변화할 뿐이죠. 고립계는 열린계의 반대 개념으로 외부와 상호작용이 없는 물리적 계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먼짓을 해도 부여된 에너지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빠져나가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헛수고가 되겠죠. 결정적으로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제2법칙의 연력학적 정의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주어진 열이 1로 전환될 수 있는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일을 하기 위한 유용한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낮고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쉬운 예를 들어 성냥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성냥 끝에 불을 붙이는 순간 황과 나무가 타들어가며 빛과 열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죠. 이후 탄소와 수소, 산소 등의 형태로 변환돼 공기 중으로 흩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불이 붙기 이전과 같지만 황과 나무라는 유용한 에너지원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냥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유용한 에너지, 즉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였다가 불을 붙이자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변환된 겁니다. 외부에 다른 에너지를 쓴다면 성냥을 다시 복구시켜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겠으나 복구를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쓰는 행위는 결국 더 큰 엔트로피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며 일을 할 때 유용한 속성이 분산돼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계된 연구기관이라 할지라도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변화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미지근하게 식어가지만 반대로 뜨거운 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팔팔 끓는 일은 없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는데 갑자기 자동으로 충전돼서 전원이 켜지는 경우는 없죠. 에스프레소를 뜨거운 우유와 섞으면 맛있는 라떼가 되지만 아무리 섞어도 라떼가 다시 에스프레소와 우유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통계역학적 정의에 있습니다. 여기 공기 분자 100개가 들어있는 밀폐된 상자 A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공기 분자가 하나도 없는 동일한 크기의 상자 B를 상자 A와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자 A에서 100개의 절반인 50개의 공기 분자들이 비어있는 상자 B로 들어갈 것이고 결국 두 상자의 공기 분자 개수는 비슷해지는 경향을 띠게 될 겁니다. 이후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두 상자에서는 더 이상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평형 상태가 됐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 같아 딱히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에는 우리가 사는 우주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현상이며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알아보죠. 다시 공기 분자 100개가 들어있던 상자 A에 비어있는 상자 B를 연결해보죠. 이때 공기 분자가 상자 A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상자 B에 한 개의 분자도 들어가지 않을 경우의 수는 고작 단 하나입니다. 반면 상자 B에 공기 분자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총 분자들의 수와 같은 100이 되며 공기 분자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4950이 되죠. 3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16만 1700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두 상자에 각각 50개의 공기 분자가 균등하게 들어갈 경우의 수는 놀랍게도 이런 거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양쪽 상자에 공기 분자가 50개씩 들어갈 확률이 공기 분자들이 상자 A에만 들어있는 확률보다 대략 10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배나 높은 것이죠.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확률이므로 상자 B에 단 하나의 공기 분자도 없는 상황이 과학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주의 나이만큼 기다려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죠. 게다가 예시의 계산은 고작 100개의 공기 분자였지만 수소만 해도 1g에 약 6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는 무지막지한 원자의 개수를 자랑하므로 평형 상태를 이룰 경우의 수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울 커다란 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두 상자의 공기 분자들이 균등하게 들어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이유는 그럴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일상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고 라면 냄새가 시간이 흐르며 온 집안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는 이리저리 부딪히며 무작위로 움직이는 라면의 냄새 분자들이 좁은 라면 냄비 안쪽으로 다시 들어갈 확률보다 바깥의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연하게 모든 냄새 분자가 당신의 두 콧구멍 안으로만 들어가서 주변에 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면 확률이 0%가 아니므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말이죠.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이유도 그 변화의 방향성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두 라면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딱 부러지는 원인과 결과가 만드는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확률이 만들고 지배하는 놀라운 무작위적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못마땅했던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지만 그런 아인슈타인에게 닐스 보어가 한마디 합니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우주라는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시간 또한 결국 비평형 상태의 과거에서 평형 상태의 미래로 가는 통계적 필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앞서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 세상 만물의 변화에는 방향성이 있음을 알아봤는데 이로 인해 시간의 흐름 또한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연력학적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유리컵은 바닥에 떨어졌고 결국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돌려서 깨져버린 컵이 저절로 붙어서 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의 영상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시간을 거꾸로 돌린 영상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챌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리컵이 자발적으로 붙어서 멀쩡해질 확률은 결코 0%가 아닙니다. 다만 그 확률이 우주 나이만큼의 시간이 100번 더 지나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기에 그런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을 뿐이죠. 이처럼 사건은 확률에 따라 발생되며 사건과 사건들의 차이가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습니다. 시간의 화살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입자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큰 사건이 곧 미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의 확정성은 미시세계보다 입자의 개수가 많은 거시세계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한 개의 입자에는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간의 방향성조차 없습니다. 입자가 여러 개 모여야 비로소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생겨나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입자가 많을수록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은 더욱 확정적이 됩니다. 따라서 거시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깨진 컵도 잠깐 질서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죽어서 다시 흩뿌리는 생명체도 언젠가 최후를 맞이할 지구와 태양과 은하와 온 우주의 운명까지도 모든 미래는 엔트로피가 그려놓은 궤도를 불강력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궤도 위에서 시간의 화살은 매 순간 무수히 많은 주사위들을 굴려대며 우주의 엔트로피 최대치 상태인 열 죽음이라는 먼 종착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런 미래에 순응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게 참 느낌이 묘합니다. 끝나는 곳이 정해진 보드게임판 위에선 무력한 말 같은 존재가 된 느낌이죠. 물론 그런 날이 오려면 최소 10의 40제곱년 정도는 걸릴 테니 엔트로피를 낮춰 세상을 구하는 것은 너굴맨에게 맡기고 내일 점심으로 뭘 먹어야 맛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